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은 견우직녀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두 별,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전설과 설화 속 밤하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별박사 3번 우주에서는 견우와 직녀의 숨겨진 부부싸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은고 자리, 독수리 자리, 또 돌고래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름하늘, 밤하늘, 여름철에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것이 직녀고요. 그 남쪽으로 바로 견우가 보입니다. 직녀와 견우와 더불어서 또 밝게 빛나는 1등성, 백조 자리에 있던 별인 대네부를 포함해서 이 세 개의 별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여름철 밤하늘에서 이 견우 직녀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직녀가 있는 곳은 바로 검은고 자리, 견우가 있는 곳은 독수리 자리. 우리는 사랑하는 두 남녀인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했고, 서양에서는 베가와 알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베가와 알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베가는 날개를 접고 내리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삼각형의 평행사변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검은고 자리, 서양에서 라이라라고 하는 손하프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으뜸 별이 바로 직녀별, 서양에서는 날개를 접고 내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우별은 날개를 펴고 직녀를, 베가를 맞이하러 올라가는 독수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알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녀와 견우, 직녀가 있는 것은 검은고 자리, 서양의 라이라라고 하는 작은 하프고요. 견우가 있는 것은 독수리 자리, 그 중에 견우별은 알타이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랑하는 독수리, 베가와 알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바로 앞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자그마한 별자리, 돌고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녀와 견우, 그 다음에 돌고래 자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하늘의 별자리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에 의하면 집신할매, 집신할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직녀와 견우가 나오죠. 직녀는 옆에 별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죠. 견우는 별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녀와 별 두 개 삼각형 모양을 집신할매라고 부릅니다. 집신자는 할머니가 다리를 오므리고 집신을 짠다고 해서 집신할매. 그 다음에 견우는 양옆으로 별 쭉 갈라져 있죠. 할아버지가 다리를 쭉 벌리고 집신을 짠다 해서 집신할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할아버지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질지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움이 없어서 다리를 쭉 벌리고 집신을 짜는 집신할배를 견우와 양옆에 있는 두 별로 이야기하고, 직녀와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두 별을 합쳐서 집신할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집신할매와 할배 별자리,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민담 속에서 또 이 직녀와 옆에 있는 별 두 개를 가리켜서 이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와 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선녀의 옷을 숨겨가지고 선녀와 결혼한 나무꾼. 그래서 두 아이를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날개 옷을 선녀에게 주는 바람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늘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직녀의 모습이, 선녀의 모습이 바로 이 직녀와 옆에 보이는 두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민담 속에서 이 직녀와 견우에 대한 이야기는 직녀 견우 이외에도 집신할매, 할배, 또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와 아이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직녀와 견우가 여름철에 잘 보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하늘을 보면 은하수 사이에 두고 직녀와 견우가 남쪽으로 제일 높이 뜨어오르는 모습, 자정 무렵에 제일 높이 뜰 때, 이때가 바로 7월 7석 무렵이에요. 7월 7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가장 높이 뜹니다. 저녁 무렵에. 그렇다가 다시 또 가을 되면서 옆으로 내려가겠죠. 두 별은
높이 떴을 때가 제일 가까워 보입니다.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보름달이 뜨거나 질 때 커 보이는데 높이 뜨면 좀 덜 커 보이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직녀와 견우가 은하수 사이에 두고 가장 높이 떠서 칠성 무렵에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두 남녀 이야기를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사랑하는 두 독수리 베가와 알타이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난 두 별, 직녀와 견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녀와 견우의 사랑 이야기 모르는 분들 거의 없죠.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공주였던 직녀가 어느 봄날 창가에 나왔다가 손을 몰고 가는 구릿빛 피부의 견우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너무 결혼하고 나서 둘이 놀기만 하다가,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옥황상제한테 혼이 나가지고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 있어라,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견우는 은하수 남쪽으로 쫓겨나고, 가장 좋은 날 7월 7일 날만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이런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의 원래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견우와 직녀의 제2탄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자, 직녀와 견우 옆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별이 보이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돌고래 자리입니다. 이 돌고래 자리를 가리켜서, 자, 옛날 사람들은 배틀의 북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민담 속에서 직녀가 견우가 있는데 그 옆에 왜 배틀의 북이 있는가? 직녀가 배틀을 짜는 여신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라 공주인데 배틀을 짜는, 옷감을 만드는 여신이었는데, 이상하게 견우 앞에 배틀의 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자, 배틀의 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림이 좀 심각하죠? 직녀가 견우한테 배틀의 북을 던졌고, 견우의 이마에 맞고 옆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돌고래 자리에 해당되는 배틀의 북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일까?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천문학을 가르쳐 주셨던 유경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밤하늘에서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별이 굉장히 잘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담이 있었다. 그 중에 우리 교수님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이 견우와 직녀의 부부싸움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녀와 견우가 결혼을 했는데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둘이. 견우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직녀는 안에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책 보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점점 부부싸움이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모르시죠? 잘. 결혼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견우와 직녀의 부부싸움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 직녀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배틀에 있는 북을 빼가지고 견우한테 던진 겁니다. 배틀의 북은 시실과 날실을 갖다 서로 엉키지 않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우가 이마에 혹이 났어요. 화가 난 견우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옥황상제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옥황상제님, 저 도저히 직녀와 못 살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은 이혼이 쉽지만 옛날에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옥황상제 체면에 딸이 이혼하는 거 못 보죠. 그래서 견우한테 제안한 것이, 남쪽에 있는 땅을 다 줄 테니까 마음껏 속 키우고 놀다가 1년에 제일 좋은 날 7월 7일 날만 만나라 라고 해서 둘을 헤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7일이 되면 견우가 이제 직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은하수가 부르니까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놔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보기 싫은 직녀를 만나러 오작교를 건넙니다. 너무 서글퍼서 견우가 울어서 비가 더 많이 오더라고 해요. 자,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 옆에는 돌고래 자리에 얽힌 이 직녀의 부부싸움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보면 천상영차 분야 지도에도 직녀가 나오고, 자, 견우가 저 밑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견우는 하고송이라는 견우예요. 요 바로 옆에 이
포과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돌고래 자리거든요. 포과는 이제 그 덩굴 식물인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배틀의 북이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견우와 직녀가 사랑하다 헤어졌는지 아니면 부부싸움하다 헤어졌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게 더 논리적, 그러니까 함정이 의심이 가는 건지 각자 판단을 하세요. 자, 견우와 직녀 그리고 배틀의 북의 모습을 실제 밤하늘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직녀가 있고 견우가 있고 견우 앞쪽으로 배틀의 북이 있죠. 자, 충주에서 지난 가을에 두 별이 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헤어졌고 견우 앞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별자리 돌구의 자리가 배틀의 북이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니까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와도 굉장히 이야기가 다양하잖아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정리된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있기 때문에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부부싸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밤하늘에 별이 많은 만큼 밤이 긴 만큼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별 이야기 중에서 견우와 직녀의 부부싸움한 이야기, 돌고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